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도서관의 기능은 이 도시 안에서 거실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봐요. 다른 사람들, 다른 세대들이 돈을 내지 않고서 머무를 수 있는, 모여가지고 융합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전통 건축에는 없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저는 반전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저희는 지금 고창에 내려와 있습니다. 최근에 오픈한 황윤석 도서관을 보러 왔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한 6년 전에 설계를 했는데 오랜 세월이 걸려서 완성이 된 그런 도서관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모전을 통해서 나왔던 프로젝트였는데요. 고창이 배출한 조선시대의 실학자 이재 황윤석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황윤석 도서관이라고 했습니다. 고창이 워낙에 학자들이 유명한 곳입니다. 조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을 다 집대성한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실학자들이 많은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창까지 사람들이 내려와서 볼만한 그런 건축물이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모던한 건축물보다는 전통을 강조하는 고창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러한 도서관 건물을 짓고 싶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 중에 가장 유명한 거가 종묘죠. 그래서 해외 프랭크 게리도 와가지고 종묘를 보고 감탄을 하고 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종묘가 왜 유명하냐 하면은 단일 건물로 만들어진 목조 건축 중에 가장 긴 건물입니다. 109m 정도의 엄청난 긴 목구조가 나와 있는 그런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팩트 있는 건축물, 근데 종묘보다 더 길면은 좀 약간 예가 아닌 것 같고, 종묘보다는 조금 짧으면서 그러면서도 엄청 긴 목구조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92m 정도 길이를 가지는 건물이 나온 겁니다. 보시는 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어딘가에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텐데, 여기다가 건폐율을 최대한 써가지고 필로티 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다 도서관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쪽이 남쪽이니까 가로로 길게 할수록 더 많은 공간들이 자연 채광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가로로 길게 만들고, 저희들이 만들 수 있었던 모든 용적률을 다 쓰면은 굳이 필로티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서도 이 앞쪽에 주차장을 놓으면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공간들은 휴일 때 여기서 벼룩시장 같은 것도 열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쓰였으면 했습니다. 1층 공간과 이 앞에 있는 광장 같은 공간이죠. 이 광장 공간이 유기적으로 쓰이면서 다양한 고창군에서 하는 행사들을 여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종묘를 상징하는 도서관 건물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축들을 보시면 목구조고 대체적으로 다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쓰다 보니까 단층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비가 많이 오니까 지붕이 경사가 급하죠. 그러면은 앞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건축의 특징은 아주 납작하게 한 층의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고 그거랑 거의 똑같은 두께로 지붕이 쭉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인면의 절반 정도가 지붕이 보였을 때 그게 전통 건축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2개층 높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지붕을 만들고서 2개층 높이 유리창을 만들면은 비율상으로 지붕이 절반이 안 돼요. 약간 창고 건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내리면은 햇빛을 너무 가리니까 오른쪽 처마 끝만 밑으로 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에서 인면해 보시면은 2분의 1 정도가 지붕으로 가려져 있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지붕을 기화를 했겠지만은 지금은 여러 가지 저렴하고 좋은 재료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는 리얼 징크라고 하는 재료를 써가지고 기화 대신에 가벼운 거를 만들었고요. 색깔을 선택할 때는 기화랑 가장 비슷한 색깔, 그런 아주 차콜 컬러를 썼습니다. 그리고 태양광판을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태양광판이 또 저런 어두운 색깔이에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저희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색깔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거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가로로 긴 건축물을 만들면은 어디다가 이불을 둘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근데 이쪽 부분이 그래도 천정고가 되게 높고 내려오는 길도 있고 하니까 여기 코너에다가 이불을 만들어서 실내 공간을 긴 방향으로 한 번에 보게 하자, 이제 그게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측면은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는데 노출 콘크리트 벽을 한 베이 정도를 분리시켜서 이 사이로 이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기둥 하나가 한 베이가 밀리다 보니까 여기 하나가 이제 독립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나무 기둥하고 이 땅하고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상징적으로라도 옛날에 우리 전통 건축 보시면은 주춧돌이 있고 그 위에다가 나무 기둥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노출 콘크리트로 된 베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를 세우는 요 윗부분만 이렇게 좀 특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송판 노출이라고 해가지고 콘크리트 거푸집을 짤 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안도다다오 같은 경우에는 기름 종이 같은 걸 발라가지고 아주 맨질맨질한 표면을 만들려고 하는데, 목구조 옆에 있는 노출 콘크리트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자연적인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해서 소나무 송판을 거푸집 안쪽 면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콘크리트를 만들면은 표면이 이렇게 이런 나뭇결 같은 것들이 좀 살아나가지고 좀 자연적인 느낌이 나는 노출 콘크리트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도서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고창 황윤석 도서관 안쪽에 들어왔는데요. 저희 건물은 요 들어오시는 메인 입구하고 대로변에서 입구하고가 한 층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공간하고 뒤쪽에 있는 공간하고를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게 이 도서관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일로 들어와서 절로 나갈 수도 있고, 나가서 그 앞에 있는 공원을 쓸 수도 있고, 후문으로 들어와서 1층으로 내려와서 이쪽으로 정문으로 나갈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1층과 2층 두 개 층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인데, 이 공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도서관에서는 책꽂이가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벽이 있어야 되는데, 창문이 없게 벽만 만들어서 책꽂이를 둘 수는 없는 거니까 바깥쪽으로는 목구조가 보이고 창문이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 안쪽으로 책꽂이를 놔야 되는 거죠. 직사각형에서 제일 길게 책꽂이를 넣을 수 있는 게 대각선 방향이잖아요. 대각선으로 쭉 나눠서 이걸 가장 높은 책꽂이를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T자로 되어 있는 박공 지붕과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책꽂이가 만나면서 이제 붕 마운틴이라고 할 수 있는 산 모양의 책꽂이가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책꽂이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남쪽 방향과 북쪽 방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시는 곳은 두 개 층 높이로 되어 있고, 전통적인 박공 지붕에 대각선으로 간 책꽂이가 만들어낸 공간을 보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로 이렇게 모여드는 평면이 삼각형의 평면이 나오게 되니까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공간이 깊이감이 있게 보이는 특징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목구조로 되어 있는 기둥과 봉으로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프레임이 있으시죠. 이 프레임들이 쭉 반복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종묘같이 쭉 열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고요. 천정고가 높은 곳에 목구조를 만들면은 되게 나무 그늘 밑에서, 나뭇가지 밑에서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지붕이 또 저쪽에 낮춰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둥의 높이는 맨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조금씩 더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창문의 높이가 높고 오른쪽으로 가서 창문의 높이가 낮아지니까 빛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빛이 많은 곳, 창문이 높은 데서도 책을 읽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좀 집중해서 읽고 싶으면은 창문이 낮은 쪽에 선택해서 가서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장점도 생기는 거죠. 오아르 미술관에서도 2층에 올라가시게 되면은 제가 서 있는 쪽은 유리창이 높고 되게 공간이 실제보다 더 깊어 보였다가, 반대로 저쪽에서 이쪽을 볼 때는 어떨까요? 거꾸로 더 짧아 보이겠죠. 내가 걸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공간의 깊이감이 좀 달라 보이는 훨씬 다이나믹한 공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목구조도 자세히 보시면은 좀 폭이 넓은 게 있어요. 이게 실제로 구조체인 벽이고요. 이것과 이것 사이에 창틀처럼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유리창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재입니다. 이 나무 기둥은 사실 캐나다에서 수입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나무 기둥 같은 것들을 좀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더글라스 퍼그 같은 이런 품종을 캐나다에서 갖고 와서 이제 가공은 한국에서 하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 하나하나가 이제 본드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목재보다도 훨씬 강도가 강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3, 40층짜리 빌딩도 이런 목재로 오피스 빌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져 가지고 못 만드는 거죠. 아직까지는 철골이나 시멘트보다는 훨씬 더 대량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좀 비싸요. 이 고창 도서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목구조가 생각보다 가격이 좀 비싸서 기둥 하나씩 빼고 뭐 이런 조절들을 해서 저희가 그 공사비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고창 군에서는 원래 컨셉상 이게 목구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이거는 반드시 꼭 목구조여야만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방에 건물을 지을 때 하나 저희가 경험상으로 이제 알게 된 건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면 거푸집을 여기서 짜야 되잖아요. 그 오차가 되게 많아요.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공사들의 퀄리티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오차 한계를 맞추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퀄리티 컨트롤이 좀 어렵고, 근데 그럴 때 이런 건식 공법을 썼을 때 훨씬 더 정밀하게 나오는 걸 느꼈어요. 철골 구조든 아니면 이런 목 구조를 쓰면 어차피 공장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조립만 하면 되고, 지방에 있는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건식 공법을 썼을 때 훨씬 더 퀄리티가 나왔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기둥폭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하나의 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 책상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책상에 앉으면은 사실은 이 양쪽에 칸막이 같이 이 기둥이 칸막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조언을 만들었던 거는 저희가 가봤던 도서관 중에서 엑스터 라이브러리라고 있죠. 이제 그 도서관에서 보시면 창가 쪽으로 개인 자리가 쫙 배치가 돼 있었잖아요. 칸막이들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보고서 창가 쪽으로 좀 혼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깥에 있는 마을 풍경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는 거죠. 자세하게 보시면은 주차장의 레벨이 실제 저희가 있는 이 도서관보다 한 1m쯤 내려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잠깐 내려가고 거기다가 저희가 한 60
60cm, 70cm 정도 되는 낮은 초목을 심어놨죠. 이렇게 되면은 세단 자동차가 와가지고 주차를 했을 때에는 내가 앉았을 때 앞에 시야가 자동차가 보이는 게 아니고 자동차의 뒷모습 범퍼 같은 것들은 얘네들이 좀 가려주고, 이런 높이 차이 정도는 제가 어디서 경험을 많이 했냐면은 저희 사무실 1층에 가면은 회의 테이블이 있고 주차장 레벨이 살짝 낮아 있잖아요. 제가 거기 앉아서 작업을 할 때에도 항상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잘 보이고 자동차 뒷 범퍼를 보면서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제 여기에 그걸 만든 겁니다. 저는 왔을 때 이 앞에 주택가들이 되게 조용하게 있어서, 우리 텍사스에 갔을 때 랜서 피아노 매닐 뮤지엄 가면 앞에 주택가들이 있는데 매닐 뮤지엄은 혼자 길게 그 여러 개의 주택 블럭을 연결하는 사이즈로 돼 있잖아요. 약간 이 도서관이 그런 느낌이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교외에 지어진 집들, 서버번의 집들로 돼 있는 주택가인데 그 앞에 있는 매닐 뮤지엄도 별로 이질감이 들진 않았잖아요. 비슷한 재료, 색상, 마감을 썼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은 대부분의 주택들 막 박공지붕으로 돼 있고 하는데 얘도 지붕으로 돼 있고 목구조로 돼 있고, 그러면은 뭔가 이 주택가하고도 잘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의도했던 바는 이 책꽂이와 모든 가구들 요 밑에다가 바퀴를 달아놨었어요. 그래서 쭉 밀면은 여기를 뭐 극장으로 쓰던지 아니면 강당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오프닝 할 때 와서 보니까 이게 있는 상태에서도 강연을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어서 그대로 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책꽂이에 지금 가려가지고 잘 의식은 잘 안 되시는데, 사실은 이 거대한 책꽂이가 공조 시스템의 중앙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책꽂이 위에 구멍들이 뚫린 데들이 있잖아요. 이제 저런 데들이 공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는 그 사이 안으로 모든 공조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하나 여기서 특징적인 거가 이 위에, 일반적으로 우리 전통 건축을 보시면은 지붕이 이렇게 시옷자, 맞배 지붕이라고 하죠. 이런 걸로 돼 있으면은 배들보 같은 게 들어가고서 햇빛이 들어올 일이 없는데, 이 시옷자로 되어 있는 천정에 구조를 많이 받는 곳이지만은 여기를 쫙 찢어가지고 자연 채광이 들어오게 하고 햇빛의 양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거기다 어느 정도의 선텐지를 발라서 유리창의 투명도는 저희가 좀 조절을 했습니다. 판테온에서 좀 착안을 한 거죠. 그리고 킴벨 아트 뮤지엄도 보시면은 아치로 돼 있는데 가운데를 찢어가지고 천창에 햇빛이 들어오게 만들었잖아요. 그 지붕이 들어가면은 이 대각선 책꽂이하고 만날 때 저희가 원래 원했던 거는 그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걸 원했어요. 지붕은 지붕대로 가고 이 책꽂이는 책꽂이대로 가면서 가길 원했는데, 우리나라의 소방법이 좀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차단해야 되고 연기가 글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다 벽으로 쳤어야만 했습니다. 그걸 유리로 하면 좋았을 텐데 방화 유리는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거든요. 투명도도 떨어지고. 저희가 썼던 약간의 디자인적인 편법은 미러 스테인리스 스틸을 써가지고 거기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착시 효과를 갖고 오는 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북 마운틴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 책꽂이에 구멍이 뚫리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구멍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린이 도서관이 나와요. 그래서 낮은 천정고에 신발 벗고 들어가 가지고 책을 볼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 섹션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저기는 이제 만화방 같은 컨셉으로 만들어놨는데 좀 이따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쭉 더 가면은 지하 1층 부분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꽂이는 따라서 지하 1층까지 오게 되어 있고요. 네, 지금은 특별 전시가 다 없어졌는데 여기 제가 오프닝 할 때는 팝업 예술책들이 막 전시가 돼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쪽 뒤쪽으로 강당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목적실들, 세미나실들 이런 것들이 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극장을 저녁 시간에도 마을 주민들이 와서 밤늦게 영화가 끝나면은 이쪽 문으로 해가지고 선큰 가든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면 선큰 가든 벽이 하나 쭉 나오게 되는데 2개층 높이의 벽이 나오겠죠. 저희들의 의도했던 바는 초등학생들한테 요만큼 타일을 하나씩 줘서 그림을 그리게 한 다음에 그걸 구워서 그 벽에다가 점차 좀 붙이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린 그림이 이 고창도서관의 벽화처럼 영원히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황윤석 도서관에 자주 와서 애착을 갖고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어른이 돼서도 계속해서 올 수 있는 그러한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쪽 벽면은 그런 식으로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1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하고는 좀 약간 느낌이 다르죠. 좁은 쪽에서 넓은 쪽으로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직사각형보다는 좀 더 다이내믹한 느낌이 나고요. 자, 이 책꽂이를 뚫고 들어가면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오게 됩니다. 만화 책방을 여기 계단에 앉아가지고 볼 수 있게 꾸며놨고요. 2층에 올라오시게 되면은 대로변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1층이 되는 거죠. 대각선 책꽂이를 기점으로 해서 어른들 섹션과 청소년들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쪽을 청소년으로 뒀던 이유가 이 뒤에 공원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문을 통해서 밖에서 놀다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더 이 땅하고 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주차장 없이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땅은 원래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가로를 길게 만들고 제일 긴 책꽂이를 만들려고 대각선으로 책꽂이를 배치를 하면은 두 개의 삼각형 모양이 나오잖아요.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이. 그 다음에 이 직각 삼각형 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존을 확보를 하고 나면은 구멍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또 뚫리는 거죠. 이제 재미난 거는 내려가서 중간 정도 밑으로 가면은 천정고가 나오잖아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그럼 거기는 넓게 만들어도 되는 거죠. 보시면은 내려가다가 천정고가 잘 안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앉아서 책을 보는 공간이 되는 거고, 더 내려가면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볼 수 있고, 그런 지오메트리가 나오는 거죠. 이 꼭대기, 지붕 꼭대기 용마루 이 라인도 약간 틀어져 있어요. 가운데 센터로 가 있지 않고 약간 축이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모든 공간의 단면이 조금씩 달라 보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92m나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1m에서 자른 단면과 92m에서 자른 단면을 비교했을 때 모양이 똑같게 되면은 상당히 지루한 공간이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은 몇백 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번에 이 공간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와서 책을 읽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혼자 개별적으로 공간을 선택해서 골라서 앉고 거기서 책을 보면서 몰입해야 되는 그런 경험이란 말이에요. 모든 단면을 다 다르게 만들면은 여기에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의 사람들이 왔을 때 다 다른 공간 안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붕의 용마루도 약간 틀었고 지붕 끝도 내렸고 그다음에 책꽂이는 대각선으로 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다이나믹한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썬큰 가든 존입니다. 이 지하 1층에 있는 시설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계단이 쭉 내려가죠. 그래서 이 벽면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초등학생들이 그린 그림으로 채워졌으면 하는 그 벽입니다. 이 썬큰 가든 덕분에 저 인도하고 도서관이 살짝 또 격리가 돼가지고 가로수가 한 레이어가 있고 인도가 있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조경이 있고 썬큰 가든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도서관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좀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2층 책꽂이에서 이제 1층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공간이죠. 근데 저희가 원래는 이쪽에 좁은 책상을 놨었어요. 엑스터 도서관에 가면은 이 뻥 뚫려 있는데 그 엣지 부분에 책꽂이에서 책을 뽑은 다음에 이렇게 서가지고 책 보는 데가 있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했던데, 이제 그것처럼 여기도 뭔가 좁고 긴 책꽂이가 있어서 여기서 앉아가지고 내가 책을 보면서 이걸 내려다보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원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반드시 여기에 장애인을 위한 손잡이가 생겨야 되는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 난간도 서야 되고 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최소 폭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폭을 맞춘 상태에서 책상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난간, 유리 난간만 있고 손수침만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 뭐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 그게 뭐 그렇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어서 제가 그냥 잠깐 만들고 싶었던 거여서, 우리 오프닝 할 때 보니까 제가 저기서 강연을 하는데 이곳에도 의자를 쫙 배치를 하니까 되게 그게 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상이 없는 대신에 그런 특별한 강연 같은 거 있을 때 2층에다 의자를 임시로 깔아 놓으면은 발코니에서 오페라 공연 보는 듯한 느낌으로 강연을 들을 수가 있어서 그것도 되게 좋은 선택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오시면은 이 공간도 되게 좀 좁게 만들어져 있는 아담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창문이 뚫려 있기 때문에 복층 공간을 바라다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바깥 풍경도 다 볼 수 있고 이쪽도 볼 수 있고, 얘는 이제 이 도로가 살짝 낮아지기 때문에 인도보다 살짝 높은 레벨이 되겠죠. 근데 이 공간은 사이즈가 되게 크지 않은 공간이에요. 천정고도 그렇게 높지 않고 점점 낮아지고 있죠. 평면도 점점 좁아지고 되게 아늑한 공간이어서 뭔가 집중해서 일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여기서 하시면 좋은 그런 공간으로 남겨져 놨습니다. 과거에는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정보를 얻는 공간이 제일 컸죠. 지금 현대에서는 대부분의 정보는 다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도서관의 기능은 돈을 내지 않고서 머무를 수 있는 실내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이 도시 안에서 거실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 안에 살면은 내 집은 작고 소유하기도 어렵고 밖에 나가서 내가 공간을 사용하려면은, 특히 실내 공간들을 사용하려면은 돈을 내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카페를 갈 때도 몇천 원씩 돈을 내야 되고 어디 앉으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도서관은 돈을 내지 않고선도 언제든지 공짜로 앉을 수 있는 좋은 실내 공간인 거죠. 그래서 모든 시민들의 거실이 도서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잘 만들어지면은 다른 사람들, 다른 세대들이 모여가지고 융합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다른 목적을 갖고서 모였는데 이곳에 모여가지고 느슨하게 관계성을 맺는 그런 공간인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도서관을 만들 때에도 공간을 되도록이면 다채롭고 다양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햇빛이 직사광선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늘진 공간도 있고 천정고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사이즈가 큰 공간도 있고 작은 공간도 있고, 그런 다양성들이 모여가지고 이 고창이라고 하는 도시에 공통의 거실을 만드는 게 현대 도서관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가 되게 방문객이 많아가지고 되게 좋거든요. 광주광역시에서는 40분 정도면 되기 때문에 광주에서도 많이 오시고 다른 대역에서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도서관을 기획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는 방문객이 많아서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직원분들이 되게 고생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고창군에서는 인원을 좀 더 많이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도서관은 좋은 게 밤늦게까지 열어요. 퇴근하신 다음에도 오셔서 즐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도서관이 낮에 햇빛 들어올 때도 좋지만은 밤에 불 켜졌을 때 되게 좋아요. 천장을 조명할 간접광으로 다 비쳤잖아요. 그리고 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면들이 다 흡음재거든요. 에코가 많이 안 울리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일부러 이렇게 스탠드를 많이 뒀습니다. 저희가 전체가 너무 밝은 공간에 책을 읽는 것보다는 은은하게 공간감을 느끼게 해주고, 실제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조도는 다 스탠드에서 해결을 해서 눈의 피로도도 좀 줄이고, 노란색 그런 색깔을 썼거든요. 조명도. 그러면은 너무 각성되는 그런 밝은 색도 아니고, 이 목구조 자체가 따뜻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오는 것도 되게 아마 여기는 좀 색다른 분위기일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포토스팟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보는 스팟이 되게 좋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 북마운틴이 아까 되게 높은 데 있었는데 이번엔 좀 낮은 북마운틴에 지붕도 되게 낮게끔 내려와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공간이 밑으로 내려가고, 요 구도로 봤을 때가 저는 되게 다이내믹하고 이 공간을 잘 보여주는 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내려가서 보시면은 지하 1층에서 올라와 가지고 딱 쳐다보는 요 앵글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앵글이에요. 지금 한 1m 정도 폭으로 나와 있는 나무 구조가 쭉 지나가게 되는데, 요 시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칸들이 다 오버랩 돼가지고 바깥 풍경이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앵글이 좀 특별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는 앵글이 좀 특별합니다. 좁은 정문을 통해서 벽을 따라서 딱 들어온 다음에 이제 우회전해서 딱 턴을 하면 딱 이 공간을 보게 되는데, 여기가 이 도서관의 특징을 다 보여주는 거죠. 목구조도 보이고 위에서 들어오는 천창 햇볕도 있고 열주들을 사이사이로 보이는 바깥 풍경, 산 모습하고 요 앞에 있는 주택가 이런 것들이 쭉 보이고, 주차장은 이 레벨이 이제 밑에 내려가서 안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앵글입니다. 제가 그 엑스터 도서관을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밖에서 보는 풍경과 안에서 보는 경험이 너무 반전이 심해서,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7층짜리 상가 건물처럼 보이는데 내부에 들어가면 거의 성당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이 건물의 제일 핵심은 그겁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종묘 같은 느낌이 나는 전통 건축 목구조 건물이네 라고 느꼈지만, 내부에 들어오면은 전통 건축에서 느낄 수 없는 되게 기하학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다이내믹한 공간들을 체험했으면 하는 거예요. 직각 삼각형의 평면이라든지 대각선으로 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전통 건축에는 없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저는 반전인 것 같아요. 방문하시는 분이 고창 황윤석 도서관에서 느끼고 갔으면 하는 바람은 전통과 현대의 반전, 그거를 좀 보시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종묘를 모티브로 한 전통 건축의 느낌과 현대식 도서관을 느낄 수 있는 거를 고창에 만들었습니다. 황윤석 도서관인데요. 근처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한번 한두 시간 정도 책도 보시고 쉬시다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